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화끈하게 설득하는 말 센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한다 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남의 호감을 산다. 그 다음에 남에게 어떤 그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남을 나의 뜻에 맞춰서 내 의도에 맞춰서 설득시킨다라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일상인데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나 뭐 동료를 설득하고 그리고 회의 시간에 또 어필하는 것도 거의 설득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객한테 가서 어떤 세일즈를 할 때도 그 고객을 설득해야지만 내가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누군가를 설득해야지 계약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 막 이제 가족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향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돌보는 것도 나의 설득하는 어떤 말 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설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를 평소에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대단히 그 설득하는 어떤 그런 확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타인을 설득하는 어떤 말 기술에 대해서, 말 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교재로 채택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단히 이 말센스에 대해서, 설득하는 말센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예가 나와요. 어떤 건가 하면, 그 건물을 이제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 고객을 상대로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중개업을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게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건물이 팔리고 나면 이 중개인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금액도 대단히 크겠죠. 그래서 단 한 10분, 15분 그 고객을 설득함에 따라서 현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중개인은 어떻게 그 고객을 설득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직장에 관련된 예로 저희가 이제 다시 응용해 보겠지만 이 예를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함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득의 어떤 기본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마음을 돌리는 말센스. 이제 건물을 사려다가 건물을 이제 포기하려다가 다시 사기로 마음을 바꾸게 하는 중개인의 어떤 그런 말센스를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사는 게 좋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지 않겠어. 라고 이제 고객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의 생각을 지지해 줘야 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팔아야 되고 저 사람이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왜 당신 생각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득하려는 게 보통 심리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절대로 당신의 생각을 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당신이라면 이 말을 사용하면 굉장히 신뢰감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로 신뢰감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제 업무 특성상 어떤 그런 중개업을 하시는 그분의 업무 특성상 이렇게 업무 특성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객관성이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겠죠. 여기에 건물을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비교 분석한, 이제 내가 업무 특성상 전문가니까 비교 분석한 어떤 수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3년 후, 5년 후 어떤 비전, 어떤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어떤 그런 숫자로 어떤 분석한 수치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런 수치를 보고 나는 이 건물을 사겠다라는 걸로 어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 방법이 기본 공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강력한 설득의 어떤 그런 말의 어떤 단계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단계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 다른 입장을 들으면 반박해서 왜 당신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나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하면 먼저 그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런 설득의 방법이 훨씬 더 고수들의 그런 이제 그 설득하는 기술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설득을 돕는 굉장히 설득하기 쉬운 어떤 그런 화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말하는 거. 이게 설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나는 집에서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아내는 외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결정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걸로 결정했다고. 자, 당신 베란다 청소할래? 아니면은 밥 차릴래? 뭐, 당신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해. 라든지. 이미 이제 집에서 밥 먹는 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방법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로 정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연애의 어떤 그런, 고수들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상대와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이기면 내가 영화 보여주고, 네가 이기면 네가 영화 보여주는 걸로 하자. 이미 영화 보는 건 전제되어 있는 그런 기정사실화해서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물건 팔 때 이제 물건 파는 분들 보면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카프를 예를 들어서 고른다 이러면은 뭐 손님 쓰시겠습니까? 뭐 아니면 선물하실 건가요? 일단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물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한테 선물을 한다 이러면 이미 점원은 이미 그 물건을 엄마한테 여기서 구매하는 걸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연세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굴색 톤이 어떠세요? 이러면 이게 정말 어른들한테 아주 젊어 보여서 요새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미 샀는데 뭐 하나 더 살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미 샀음을 전제하에서 구매한 걸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훨씬 더 구매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이미 결정했다고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 이게 결정을 망설이는 사람한테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바로 당신의 이익이 된다라는 거를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나한테 바로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결정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30초 안에 상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어떤 경력사원으로 이제 면접을 갔을 때 상대의 면접 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업팀을 맡게 됐을 때 연매출이 200%가 올랐다. 라고 수치를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를 뽑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학원 그런 이제 PR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이제 아이들 평균 성적이 얼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는 거. 여기를 내가 우리 애를 보냈을 경우에 이렇게 성적이 상승하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수치를 그냥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재구매율은 60%입니다.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구매율 수치를 딱 보여줌으로 해서 이거는 한번 산 손님들은 계속 사는구나.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하면 이제 설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직장에서 이제 가장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직장 상사한테 어떤 그런 직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상사가 굉장히 아랫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 그리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스트레스 부리고 막 이제 히스테리컬하게 막 이제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저기 부장님이 이제 과장인데 중간 간부가 이제 내가 김 과장인데 저 직원들이 너무 부장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고 막 이래서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직원일까요? 그렇게 하면 나만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직원을 하면서도 윗 상사한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고 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해서 직원을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직원입니다. 이럴 때도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부장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당신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당신한테 바로 이익이 갑니다. 라는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 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한테. 이제 요새 이제 다면 평가 많이 하잖아요. 밑에 직원이 이제 위에 상사를 평가하는 그런 시즌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러는 거죠. 부장님, 이제 직장 상사한테 하는 이제 평가가 지금 시즌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충성된 부하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관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분위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말, 이제 응원의 말 이런 위주로 어떤 그 부장님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 제가 이제 분위기를 그 부장님께서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하 직원들 어떤 그 상황을 제가 면밀하게 이제 살펴봐서 어떻게 그 이제 태도가 변하고 그 평가에 좀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제가 계속 관찰하고 부장님한테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미지 관리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지 관리 내가 지금 집중해야지 나한테 이익이 있겠구나 이러면은 과장이 고마운 거죠. 당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직원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등을 돌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이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장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설득되기가 대단히 거의 100% 확률로 잘 설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설득의 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갖다 인정하는 말을 습관화시키는 거, 이런 게 설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이제 막 VIP 대접받고 뭐 하나 이제 서비스를 더 받고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나오면서 잘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다 얘기를 하는 거래요. 정말 여기 셰프는 정말 최고인 것 같다. 내가 먹어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메뉴, 뭐 예를 들어 생선구이라고 하면 무슨 뭐 생선 조림, 생선구이 아니면 매운탕. 내가 먹어본 매운탕 중에 정말 최고다. 정말 셰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셰프한테 좀 얘기를 전해달라. 라든지 이렇게 그 인정하는 말이 잘 먹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가서 그 좋은 손님, VIP 손님으로 대접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어떤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업팀에 있고 어떤 이제 재무회계팀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한테 맞춰서 영업팀에 맞춰서 다시 이제 재가공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냥 영업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할 시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설득을 하나. 이거 해줘야지 우리가 하지. 도대체 뭐 재무회계팀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김 과장한테 우리 영업팀에서 이번에 이제 매출 올리려고 이런 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재무회계팀 김대리 이거 좀 이런 식으로 가공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김대리만큼 그렇게 그런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해낼 수가 없어서 당신이 날카롭잖아. 그걸 이제 그 우리한테 맞춰서 이렇게 다 가공을 해주기에 김대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가공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렇게 김대리를 정말 이렇게 그쪽에 있어서 그렇게 어떤 수치에 있어서 어떤 테마에 맞춰서 재가공하는데 당신이 1인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해주는 게 욕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김대리가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해주는 말을 습관화시키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대단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팀 중에서 이제 지금 날씨도 이런데 어떤 시장 조사를 내보내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팀원이. 그런데 이제 부르는 거죠, 김대리를. 아니면 최대리 불러갖고 그 시장 조사 여기를 이런 식으로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막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을 잘 설득돼서 즐겁게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이제 직원들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센스나 그 요즘 이제 핫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 길에 가면서 간판을 보더라도 그런 거 탁탁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 내가 최대리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그런 쪽이 제일 센스 있잖아. 감이 좋잖아. 촉이 있잖아.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맡겨야지. 그래, 내가 제일 잘하지. 더도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말을 습관화하는 거. 이게 설득의 기술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뭐 타월이나 아니면 뭐 골프공 뭐 이런 어떤 기념품을 납품하고 싶어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납품하는 언제 이제 우리 샘플을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승진철입니다. 승진철. 승진철이면 이제 모두 다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최 부장이 최 이사로 임원 진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타월 같은 거 아니면 골프공 세트 같은 거 정말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샘플 같은 거 뭐 비싼 어떤 그런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샘플이니까 그 정말 이렇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바로 그 타임을 맞춰갖고 딱 들어가는 거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이미 기분이 좋잖아요. 이제 임원 진급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받은 그 선물에 대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타월 괜찮은데 우리 뭐 저기 나중에 무슨 창립 기념 행사 때 타월 할 때 이 업체에 뭐 한번 알아보지 라든지 아니면 골프공 같은 것도 이렇게 골프공 세트 같은 거 거래처에다가 선물하면 이거 괜찮겠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구매팀에서 알아보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어쨌든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나서 납품에 대해서 점검해주고 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쟁을 붙인다면 최소한 후보 경쟁자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어떤 거 있을까요? 결제를 이제 받을 때도 상사 기분 좋을 때를 타임을 탁 맞춰서 탁 가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제를 받는 그런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결제를 받아도 굉장히 센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막 그 직장 상사가 막 나가려고 컴퓨터 끄고 막 양복적으로 입으려고 하는데 부장님 잠깐만요. 이거 좀 저기 결제해 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 결제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짜증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그 직원을 참 눈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막 본인이 안 좋고 직장 상사가 안 좋고 윗사람한테 막 회의 끝나고 막 깨지고 나왔고 아니면 막 지쳐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때 막 결제 이거 급한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이제 들이미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상사가 좀 기분이 이렇게 상승 무드에 있을 때 결제를 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작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그것도 설득하는 아주 작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오늘은요 화끈하게 설득하는 말 센스에 대해서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설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일의 어떤 효율이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다른 어떤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응용하셔서 남을 나의 의견대로 나의 뜻대로 설득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